자,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계의 분류. 우선 신경계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계는 신체의 주요 관리, 조절계의 하나이면서 지각이라든지 기억, 생각을 포함한 모든 정신적인 활동의 중추기관입니다. 그래서 항상성은 신경계의 활동에 대부분 조정이 돼요. 그래서 신체의 내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반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는 게 신경계죠. 우리 인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신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생각을 하고 지각을 해야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행동도 할 수가 있고 뭔가 덥다, 춥다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인 부분까지 모두 신경적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의 항상성에 조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중추신경계부터 볼게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와?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보의 전달과 반응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정신적 활동의 중추 장소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뇌관 보시면 뇌관은 연수, 교내, 중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뇌관은 그래서 연수는 뇌관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고요. 척수와 연결되어 있어서 심박동, 혈관의 넓이를 조정하고 호흡, 구토, 기침, 재채기 등을 조절하는 핵을 포함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수가 문제가 되면은 저희가 뭐죠? 뇌가 사망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상당히 연수가 저희가 망가져 버리면은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상성 그리고 심박동, 혈관의 넓이를 조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거 보시죠. 그다음에 교내를 보시면 교내는 연수 바로 위에 있으며 대뇌와 소뇌 사이의 정보를 중개하는 신경핵과 신경로뿐만이 아니라 상행로와 하행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뇌는 교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관 중에서 가장 작아요. 그래서 청각과 시각을 포함한 4개의 조직 윤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아주 큰 소리에 고개를 돌린다든가 시선의 물체를 쫓는 것을 뭐를 한다? 중뇌가 하는 역할입니다. 중뇌. 그 다음 이제 관뇌를 보시면 뇌관과 대뇌 사이에 있고요. 관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은 관뇌 가장 상부위에 있고 여러 개의 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개의 핵을 가지고 향상성 유지에 중요해요. 관뇌. 그래서 시상하부는 체온, 공보, 갈증을 조절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요. 성적 쾌락이라든지 안락감, 식품 포만감, 분노, 공포,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부분적으로는 기억력, 특별한 사람에 대해 특정 향기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뭐한다? 관뇌가 하는 역할이에요. 관뇌. 그래서 뇌하 수체와 연결되어 호르몬 분비를 제어하고 그다음에 내분비계를 통제하는 역할이 관뇌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수치 조절하려면 이제 관뇌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죠. 대뇌는 가장 큰 부위입니다. 가장 크고요. 전두엽은 수의적인 운동 기능, 동기 유발, 공격성, 분위기 조절을 하는 조절 중추라고 볼 수 있고요. 두정엽은 통증, 그리고 온도, 압력, 맛을 알아내고 평가하는 중심 중추이고 후두엽은 입력된 시각을 받아들여서 통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후두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축두엽은 후각과 청각을 담당하고요.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되뇌와 대관 역할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각과 청각을 담당하고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대뇌 축두엽에 해당이 된다라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수 볼게요. 척수도 되게 중요합니다. 척수는 두개골조의 대후두공에서부터 제2요추까지 뻗어 있어요. 저 척수신경은 활동 전이를 척수로 운반하는 감각신경섬유와 활동 전이를 척수로부터 보내는 운동신경섬유로 해당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된 범위는 배뇨 그리고 배변도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말초신경계 보겠습니다. 말초신경에는 중추신경 외부에 있는 수용기, 신경, 신경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활동 전이를 감각기관으로부터 중추신경계로부터 전달하는 감각신경과 활동 전이를 중추신경으로부터 근육이나 선과 같은 효과 기관까지 전달하는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고요. 말초신경계는 12쌍의 뇌신경 그리고 31쌍의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성신경계 먼저 보시면 체성신경계는 뇌신경 12쌍의 뇌신경 뇌로부터 나오는 뇌신경 일반적으로 감각, 체성, 부교감이 있고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후신경은 후각, 시각신경은 시각, 동안신경은 운동, 안구운동. 그 다음에 활차신경은 안구의 후바방, 운동신경이다. 그 다음에 3차 신경, 혼합신경이다. 각막의 지각에 해당된다. 가끔 요 문제 나오거든요.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면신경, 혼합신경이라고 하고요. 맛, 지각에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설인신경, 요 문제 잘 나와요. 혼합신경, 혀의 맛, 감각에 해당되는 거. 미두신경은 연화, 가스현화, 교환, 혈압 조정, 장내 반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척수신경은 척수의 배측근과 복측근이 만나게 되고요. 그다음 대부분의 척수신경은 자율신경계부터 나온 신경섬으로 31쌍의 말초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12쌍의 교감신경과 8쌍의 부교감신경으로 되어 있는데 교감신경이 발달이 되면 자율신경계 아까 뭐였죠? 심장근과 내장근에 여기 해당되죠. 심방동수, 호흡수가 막 증가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감신경이 밤에 계속 발달이 되면 진정이 안 되고 잠이 안 오죠. 그래서 흥분 상태 이런 부분을 교감신경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땀 분비도 나죠. 소화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방광도 이완이 되죠.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이제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이제 혼이 났어요. 그러면 막 울죠. 울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오줌도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교감신경. 그래서 흥분과 공포 이런 부분들이 교감신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이 발달이 된다. 소화, 배변 이런 것들이 호흡수, 뭐 동공도 수축이 되고 좀 편안한 상태가 부교감신경이 되죠. 근데 이게 너무 또 발달이 되면 자꾸 편안하고 늘어지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경계의 구조에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중추신경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중추신경이 아까 대뇌 들어가 있죠. 간뇌, 그리고 척수, 그리고 부신경은 중추신경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신경세포 보겠습니다. 신경세포, 신경계의 기본 단위가 무엇이냐? 신경세포. 신경계의 기본 단위 무엇입니까? 그럼 뉴런이라고 답하시면 돼요. 신경계의 기본 세포. 신경세포는 수상돌기와 세포체와 축삭돌기로 되어 있는데 신경세포 세포체가 이제 뉴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신경세포의 기본 단위 답은 뉴런. 그래서 수상돌기는 전기적 자극을 세포체에 전달하고 축삭은 신경섬유라고도 하고요. 신경교세포는 신경세포를 지지하고 격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교세포는 수가 신경세포보다 많으며 뇌 무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교세포는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를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신경조직의 구성은 신경세포체와 수상돌기, 회백질을 형성하며 회백질인 뇌의 표기는 대뇌피질로 되어 있고요. 뇌 심층에 존재하는 회색질이 밀집된 곳이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냅스란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시냅스는 무엇이냐? 신경세포에서 시냅스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면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며 뉴런이 모아져 있는 데에는 무엇이냐? 세포체가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은 시냅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의 기본 단위 개념 잡기 나왔네요. 정답 뭐다? 뉴런이다. 자, 순환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환계는요, 혈액순환계와 그리고 림프순환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우선 혈액순환계를 살펴보면 세포들은 대사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영양 공급과 노폐물의 처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때 심장, 혈관, 혈액으로 구성된 심혈관계는 다양한 조직들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기능은요, 세포와 세포 조각이 액상 기질에 부유되어 있는 결합 조직이고요. 고형 성분은 약 45% 정도이고 혈장은 약 5.5%, 혈액은 체중의 약 8% 정도의 차지가 됩니다. 그래서 혈액의 기능을 보면 운반, 조절, 보호로 되어 있고 운반 기능은 세포의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이 혈액이 하는 역할을 하고요. 세포로부터 나온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다음에 조절은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 산, 염기 균형, 체온 조절을 하고요. 보호 기능은 혈소판의 응고로 보호 기능, 혈액 송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상처가 나서 피가 이제 나죠. 그럼 지혈을 딱 하는 것들이 혈소판이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액 성분은 혈액은 액체 성분인 혈구와 고형 성분인 혈구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산소가 부족할수록 짙고 검푸른 색을 띱니다. 혈장은 옅은 노란색을 띠면서 단백질,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 성분으로서 혈장 단백질은 알부민, 여러 가지 응고인자와 항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혈구 세포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좀 알아볼게요. 적혈구는요, 저희가 남성의 경우 120일, 여성은 110일을 전후에 수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적혈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다?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이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고요. 이산화탄소를 조직으로부터 폐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산소 운반은 헤모글로빈이 담당하는데 헤모글로빈은 햄이라고 하는 붉은 색소 분자와 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 사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액을 보면 빨갛잖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그런 색소가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 붉은 색소 분자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헤모글로빈이 산소에 노출되면 산소 분자는 철과 결합합니다. 그다음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요, 면역 세포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백혈구는 구상세포로서 헤모글로빈을 함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색입니다. 그래서 죽은 세포들과 이물질들의 식균 작용에 의해 조직으로부터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버리면은 저희가 면역계 이상이 오겠죠. 그 다음 림프구 같은 경우는 인체 면역 반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체와 다른 화학 물질들을 생성하여 미생물을 파괴하고 알레르기 반응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또한 조직 이식을 거부하고 종양을 다스리는 면역계통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백혈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균작용, 이런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림프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이런 인체에 있어서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림프가 문제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어떤 물질에 대한 특정한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요. 피부에 이제 이렇게 모세혈관 확장이 된 쿠페로즈 피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켈로이드 피부, 진피층에서 섬유 조직이 너무 증식돼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울퉁불퉁해 올라온 켈로이드 피부도 올라올 수 있고요. 또 되게 중요한 셀룰라이트, 뭐죠? 피하지방층에 많이 쌓여가지고 노폐물이 많이 쌓이죠. 그래서 우리 온몸에 부종도 발생하고 막 붓기도 하고 노폐물이 배출도 안 되고 독소도 배출이 안 돼서 그런 림프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셀룰라이트도 많이 쌓이게 됩니다. 혈소판 같은 경우는 세포막으로 혈소판은 혈액 송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혈작용, 그래서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은 이제 혈소판이라고 찾아주셔야 돼요. 답을. 그래서 혈구의 생성은 혈구 세포는 적골수에서 만들어지며 조혈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적혈구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가 골수에서 하는 역할을 해서 골격에서 뼈에서 하는 역할에 적혈구 같은 경우는 뼈를 조혈작용, 혈액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가 있어요. 적혈구 같은 경우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적골수와 적혈구 구분하셔야 되고요. 황골수는 뭐라 그랬죠?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황골수라고 했습니다. 개념 잡기 보겠습니다. 혈액 중 혈액 응고에 주로 관여하는 세포는 무엇이냐? 아까 뭐라 그랬죠? 혈소판이라고 얘기했죠. 자,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심장은 2개의 방과 2개의 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흉곽, 우리가 이제 흉곽 쪽에 이제 왼쪽으로 살짝 2분의 1 정도 살짝 옆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흉곽 쪽에. 그래서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드라마도 있었죠. 그래서 이쪽에 가슴을 이렇게 딱 올려보시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살짝 치우쳐 있고요. 그래서 심장은 2개의 방과 2개의 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의 방향을 보시면 우심방, 삼천판, 우심실, 폐동맥판, 폐동맥, 폐모로 해서 폐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 이천방, 좌심실, 대동맥판, 대동맥으로 이제 혈류의 방향이 흘러가고요. 폐순환 같은 경우는 우심방에서 대정맥, 우심실에서 폐로, 그리고 체순환 같은 경우는 폐정맥에서 좌심실, 대동맥으로 흘러가는데요. 폐순환 같은 경우 심장과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런 물질 교환만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요. 체순환 같은 경우는 온몸 순환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영양분과 그 노폐물도 이렇게 물질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이 교환을 하는 게 체순환입니다. 그래서 폐순환은 가스 교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체순환은 온몸 순환이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혈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관은 내막, 중막, 외막으로 되어 있고요. 모세혈관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고 수축과 이완을 통해 자유롭게 굵기가 변화하면서 혈액과 조직액 사이에 물질 교환 및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대동맥, 그리고 뭐 대정맥, 그리고 동맥과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이 이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혈액과 조직액 사이에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대사 노폐물이 교환되는 혈관을 무엇이라고 하냐?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정답은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게 림프순환계입니다. 혈액순환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림프순환계가 여기 나오는데요. 림프 같은 경우는 림프 조직은 질병을 방어하고 면역력을 증대하는 역할을 해서 림프관은 단층 상피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림프절이 있죠. 림프절이 림프관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요. 림프액이 이제 림프절이 이렇게 있고 림프액이 림프관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림프절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이 많이 막혀져 버리면 림프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쿠페로즈 패즈나 뭐 피부라든지 켈로이드 그 다음에 뭐 부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알레르기 반응 그리고 셀룰라이트 등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림프 순환의 문제죠. 그래서 림프절은 경부, 애과 서해부에 존재를 하고요. 편도는 인후에 있는 림프절, 흉선은 흉골 뒤 갑상선 아래쪽 상부 흉곽에 위치한 사춘기 이후에 퇴화되는 쪽이고요. 비장은 신체에서 가장 큰 림프기관입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잘 나옵니다. 혈액 정제 과정에서 혈액 저장, 그다음에 수명이 다한 적혈구를 파괴하고 적혈구를 생산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문제 나오면 비장이라고 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 잡기 보시면은 림프계를 구성하는 기관으로서 옳지 않은 것 답은 뭐죠? 간이죠. 간은 림프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소화기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계 같은 경우는 소화기계는 섭취한 음식물과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흡수하기 쉬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에서 음식물을 먹게 되면 뭐 저작 운동도 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연화작용, 연화운동, 뭐 연동, 이동을 시킨다 이런 것들이 모두 소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 소화를 보면은 입에서부터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입에서 인두를 가서 저희가 어디를 가죠?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죠.
위에서 저희가 예를 들면 음식물을 막 분해를 하죠. 분해를 한 다음에 이제 소장으로 가서 영양분을 잘 이렇게 흡수시킨 걸로 이렇게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대장을 통해서 항문 쪽으로 해서 배출을 하게 되죠. 찌꺼기 같은 경우는 이게 소화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 영양물질의 합성해도 담즙을 분비하고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에 대한 문제 되게 잘 나와요. 담즙을 분비하고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걸 무엇이라고 하냐라고 하시면은 간이라고 답을 찾으셔야 되고요. 쓸개는 간에서 분비되나 쓸개즙을 보관한 후 십이지장으로 이동하여 췌장의 프로리파제를 리파제로 변환시켜 지방의 소화를 돕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쓸개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췌장은요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자라고도 하고요. 외분비와 내분비, 이자액을 분비하는데 거의 3가지 이상의 외분비를 분비하는 기관은 어디냐 그러면 췌장, 이자라고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의 분비, 인슐린과 글루카곤도 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자, 입에서의 소화부터 볼게요. 소화 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화 과정은 입에서의 소화는 음식물이 입안에 들어와요. 일단. 그래서 반사적으로 침샘에서 침을 분비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부드럽고 윤활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침 속에서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이제 있어요. 이제 탁 있다가 이제 탁 튀어나옵니다. 녹말을 엿당과 덱스트린으로 분해를 해요.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저작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잘게 이제 부셔요. 그 다음에 침과 섞는 과정을 저작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화 운동은 입안에서 이 저작된 음식물을 어디로 인도해서 식도를 이렇게 넘기는 역할, 이런 것들을 연화 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에서의 소화입니다. 위는 상당히 강산이에요. 강산. 그래서 막 세균들도 막 죽여주고 이러죠. 그래서 염산, 백시토니, 뮤신, 점액이 나와서 얘를 이제 계속 잘게 부셔가지고 이동시키는 통로. 그러니까 음식물을 그러니까 분해시켜주는, 아주 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위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소장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은, 자, 소장에서의 소화는 6에서 7m에 이르는 길이가 긴 구조로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요합니다. 소화에서는 뭐 6에서 7m다, 12지장과 공장과 회장으로 이루어졌다. 소장에 대한 소화에 대해서 따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영양소의 주 흡수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소장입니다. 그다음에 소화액에 불리는 산성 음식물이 세크레틴으로 분비돼서 혈관계에서 췌장에 도달해서 췌장액에 분비가 되고요. 음식물의 자극은 클레시스토키닌을 분비해서 혈관계에서 쓸개즙 장액으로 분비가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소장에서의 소화 과정, 그리고 소화관의 이런 종류, 그리고 간의 역할, 쓸개, 췌장의 역할에 대해서 다 중요하네요.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화의 종류는요, 기계적 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소화는 아까 얘기한 우리 입에서 하는 저작 운동 있죠. 저작, 연동, 분절, 소화관의 운동에 따른 물리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이 기계적 소화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는 소화효소, 아밀라제라든지 뭐 이런 그 소화효소가 나와서 가수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화학적 효소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소화와 기계적 소화가 소화에 해당이 된다. 영양분의 소화 요겁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 뭐죠? 트립신, 펩신. 지방의 분해 요소 리파제. 탄수화물의 분해 요소 프리알린, 아밀라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효소는 무엇이냐? 뭐예요? 트립신이죠.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그죠? 리파제는 어디죠? 지방의 효소고요. 그 다음에 지금 펩신은 위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이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내분비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분비계는 우리 몸의 조절기관인 내분비계는 순환계를 통한 호르몬의 작용으로 기관으로 조절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경계보다 느리게 반응하고 장기간의 효과를 냅니다. 내분비선과 외분비선에서 좀 알아볼게요. 외분비선은 밖에
밖에서 이렇게 분출하는 걸로 침이라든지 땀, 우리가 이제 구멍이 이제 뚫린 데는 다 나오죠. 침도 나오죠. 그 다음에 땀도 분출이 되죠. 이런 것들이 외분비선, 외쪽구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외분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도관을 통해서 몸의 표면이나 표적기관으로 직접 분비하는 것을 외분비선입니다. 그럼 내분비선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호르몬. 그죠? 물질 대사를 조절하고 신체의 향상성을 유지하며 발육과 성장을 조절하는 물질인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이 내분비선이에요.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 중엽, 후엽, 그리고 췌장 호르몬, 인슐린, 글루카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뇌하수체 전엽 문제는요. 성장이나 유선 자극, 부신피질, 갑상선, 난포자고 항체 형성 호르몬은 어디에 해당되냐? 전엽입니다. 중엽은 멜라닌, 색소 자극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후엽은 항이뇨, 분만 촉진, 옥시토신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이때 뇌하수체 후엽의 옥시토신 호르몬은 엄마의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성장 호르몬은 무엇이냐? 뇌하수체 전엽, 옥시토신 호르몬. 그래서 임신하고 분만 촉진을 하는 호르몬은 무엇이냐? 그럼 뇌하수체 후엽이다. 라고 정답 찾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췌장 호르몬 볼게요. 인슐린. 췌장 이자의 랑게르한선의 비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액송의 포도당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들이 이 췌장 호르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이자에서 합성,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과 반대작용을 하는 단백질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다거나 문제가 되면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갑상선 호르몬 보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티록신, 칼시토신이 해당이 되고요. 갑상선에서 해당되는 호르몬으로 세포 대사작용을 조절하는 것, 티록신입니다. 그 다음 생체 내 칼슘 이온 농도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 칼시토신입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내분비계는 지금 저희가 요약해드린 부분들은 모두 다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생식선 보면은 남자는 정소라고 그러죠. 여자는 난소라고 하죠. 그래서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 어디죠? 정소. 그래서 고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여기서 분비가 됩니다. 그다음 난소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고요. 여성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는 곳이 난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개념 잡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분비계에 속하지 않는 장기는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아까 전엽, 후엽, 중엽 제가 설명드렸죠. 흉선, 그 다음에 갑상선, 그리고 전립선은 내분비 기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비뇨생식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장과 배뇨에 대한 부분이고요. 신장은 단단한 결합 조직으로 좌우 한 쌍이 있어요. 그래서 피질, 수질, 신으로 되어 있고요. 신장의 기능적 기본 단위가 무엇이냐 나오면 네프론이라고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능도 문제 잘 나와요. 요생산, 배설을 합니다. 혈액 내 대사 물질을 제거하고 삼투하, pH 조절하고 체내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이 신장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 신원은요. 신장의 기능적 단위입니다. 신장의 기능적 단위로서 소변 형성의 단위입니다. 사구체 여과, 세뇨관 제흡수, 세뇨관 분비의 역할을 이렇게 신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뇨의 구조는 요관, 신장과 방광 연결한 게 무엇이냐? 요관이죠. 방광, 소변의 저장소입니다. 이뇨는 배뇨라고도 합니다. 방광경을 신전시키는 것이고 부교감 신경에 평활근이 수축하도록 하고 체성신경에 의해 외 관략근의 이완을 유도하는 게 이뇨입니다. 그 다음에 요도는 소변을 방광으로 해서 체외로 운반하는 관입니다. 그래서 신장에 대한 문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에 옳지 않은 거 노폐물 제거하죠. 그죠?
그다음 각종 호르몬 분비, 수분과 전해질, 삼투압 농도 조절도 하는데 비타민의 흡수는 신장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자, 오줌의 배출 순서 요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신장에서부터 요관, 방광, 요도로 해서 오줌이 배출된다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식기계 보겠습니다. 생식기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소, 남성의 성선, 정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고요. 생식관을 따라 정자가 이동하며 두 개의 고환, 두 개의 정관, 두 개의 사정관, 한 개의 요도가 있습니다. 정액 같은 경우는 약 5천만에서 1억 개의 정자와 부속기관의 분비물 2에서 6ml 정도가 존재를 하고요. 외생식기 같은 경우는 요도와 정액이 몸 밖으로 운반되는 성교기관이 외생식기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성반응을 보시면 발기가 돼요. 사출 그리고 사정을 하고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는 게 남성의 성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남성 호르몬은 안드로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스토스테론인데요. 1차 성징, 정자 생산, 음경의 성장이 1차 성징이고요. 2차 성징 때는 수염이라든지 변성기나 근골격계에 관여하는 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죠. 여성 생식기 보겠습니다. 여성 생식기는 자궁의 양옆에 위치를 하고요. 200만 개 정도의 남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배란은 한 달에 한 번 남포를 파열하게 되는데 이런 배출을 배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소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은 여성 생식기관과 유방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외생식기는 대음순, 소음순, 클리토리스, 음핵이라고 하죠. 질, 정선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성의 성 반응은 성적 자극에 의해 클리토리스 내의 발기 조직과 질 개구부 주변의 조직이 확장되어서 부교감 신경계의 영향으로 질이 확장되고 분비물이 배출이 되는데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해도 임신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 인체 생리학 문제 좀 몇 개만 풀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체의 생태학적 구성 단위를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었죠? 세포, 조직, 기관, 계통. 찾아볼까요? 답은 1번이죠. 네. 그 다음에 인체 구조의 단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세포는 생물의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고요. 계통 같은 경우는 기관이 모여서 그래서 기관이 모여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이 계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계통, 인체로 들어가죠.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같은 형태의 기능을 가진 세포의 모임이 무엇이다? 요거는 조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이죠. 인체뼈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06개죠. 그 다음에 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뼈는 체중의 15에서 20% 해당이 된다. 뼈 조직은 치밀골과 해면골로 되어 있다. 뼈의 성장에는 성장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 비타민 D이 관여가 되고요. 골단에서 혈액세포를 형성한다. 골단이 아니라 어디였죠? 적골수죠. 뼈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또 저희가 뼈의 성장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 비타민 D 등이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근골, 손가락뼈, 그러니까 수근골이죠. 손가락에 있는 뼈는 어느 부위를 말할까? 수근골은 어디다? 수근골은 손목에 있는 8개의 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뼈가 이제 손목, 수근. 그래서 손가락 뼈, 그리고 발가락 뼈, 그리고 손허리뼈, 손목뼈가 있는데요. 수근골 같은 경우는 손목뼈에 해당이 됩니다. 세포에서 ATP 생성과 합성에 관여하며 세포 내 호흡을 담당하고 있는 물질은 무엇이냐? 문제 꼭 나온다 그랬죠. 답은 미토콘드리아였습니다. 해부생리학 기출문제는 이론 수업을 들으시고 기출문제를 문제를 다 푸시고 가시면은 해부생리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많이 이렇게 문제를 많이 틀어가지고 내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좀 강조했던 부분을 외우시고 가시면은 문제가 8에서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난하게 다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부생리학이었습니다.